안녕하세요. 머니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R 쿼리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부터 이제 그 자질자질한 이제 그 프로그램의 테크닉을 조금 보실 겁니다. 예, 예. 어, 지난번까지 강의하고 그 이후가 이제 여기가 되는데, 일단 이 OSDIR 이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 네임.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어느 디렉토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알아오는 겁니다. 왜 그걸 알아와야 되냐면 사용하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무 디렉토리에나 막 풀어놨잖아요. 예, 예. 저는 지금 여기 바탕화면에. 바탕 화면에 풀어놓고 어떤 분은 뭐 C 어딘가에 풀어놓고 어떤 분은 그냥 다운로드에 풀어놓고 뭐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필요해지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데브센터에서 그 리소스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 강의에서. 그럼 그 리소스 파일이 이게 있는 위치가 프로그램마다 돌아가는 위치가 다 다른데 음,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죠. 음, 물론 일률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좀 제약이 생기잖아요. 꼭 그 디렉토리에 깔아야 된다. 뭐 예, 이렇게 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디렉토리를 찾아냅니다. 예, 찾아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바로 밑에 리소스 디렉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패스네임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예. 저기 혹시 저게 어려우시면은 그 대부센터에 깔면은 대부센터 그 루트가 있거든요. 뭐 네. 그거 모르시겠으면은 뭐 그걸로 아니, 하셔도 예. 고로, 그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나면 뭐냐면 그 Sing API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예, 예. 같은데 그러니까 예. C 밑에 Sing API 그 밑에 예, 데브세타 예. 뭐 그 예, 밑에 예. 있는 그걸 예.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지워버리면 거기서 찾아오거든요. 아, 자동으로 찾아오나요? 예, 자동으로 아, 그쪽에서 예, 찾아오니까 이제 예. 그게 그냥 뭐 거기서 읽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좀 전문적으로 예, 짜려면 그쵸. 그렇게 예.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곳을 알기 위해서 이 두 코드를 쓴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리소스 디렉토리를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이제 myname이라는 이 함수는 이거 뭐를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inspect 뭐 아주 복잡한 코드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이건 그냥 뭐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거 원래는 디버깅용 코드예요. 디버깅용 코드인데 이게 뭐냐면 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실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쯤 왔으면 여기 실행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라인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함수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함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함수 이름을 알면 그거 어디다 쓰게 이렇게 되는데 그 함수 이름을 쓰면 좋은 점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 데브센터에 있는 그 트랜잭션 목록 이름으로 정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그 이 데브센터를 보시면요. 이 데브센터를 보시면 지금 8424 아웃블록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8419를 한번 보시면 8419라고 여기 써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면 이게 똑같은 건데 그냥 아웃블록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 이름을 다 지어놨거든요. 예. 그럼 저 이름을 멍구리님은 손으로 치시겠죠. 그럼요. 전 다 손으로 쳤죠. 이미 쳤어요. 다 예, T8424 인블럭 이렇게 다 예. 전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런 게 있나? 이 코드를 이게 보고. 단순 예. 작업이 이게 이제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건데 왜냐하면 그냥 성실하신 멍구리님은 저걸 손으로 다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내 함수 이름을 딱 하나 규칙을 정한 겁니다. 내가 그냥 이 함수 이름만 그 쿼리 이름으로 정해놓고 나면 예. 예. 내가 들어가 있는 함수 이름을 찾아서 예. 함수 이름을 그 앞에만 붙여주면 돼요. 파이썬에는 강력한 이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이름을 갖다가 앞에다 복사해 놓고 나면 인블럭 이름이 나와요. 아, 항상. 저는 저거 보고 내가 그동안 뭐 했었나?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인블럭, 아웃블럭, 아웃블럭 다 패턴이 똑같은데 다 앞에가 글자가 다르잖아요. 예. 다 그거 다 컨트롤 C, V로 다 다 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예. 했다가 세 번쯤 하다가 이제 너무 지겨워서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그래가지고 어, 얘를 이 작업을 다시 한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리팩토링 하거나 이렇게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하거나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멍구리님처럼 손으로 다 쳐놓으면 속도가 좀 더 빨라요. 몇 미리세컨드라도. 근데 이 짓을 하면 네. 요거를 다 프로그램이 요거 하면서 실행하면서 요걸 다 계산해야 예, 되잖아요. 예. 이게 느려져요. 대신 조금 느려지는데 편하죠.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다음 코드를 보시면 그냥 똑같습니다. 뭐 코드를 복사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의 결정판이죠. 좀 더 게을러지기 위해서 이제 이 코드를 짠 겁니다. 저는 저렇게 그 많은 그 샘플을 예. 봤거든요. 이 인터넷에서 보고 뭐 어디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저 인블럭, 아웃블럭 저거 처리를 음, 예, 저렇게 한 줄에 끝낼 예, 수 있었구나. 이게 게으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 인블럭, 아웃블럭을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리소스 파일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예, 예. 읽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어가지고 거기 채워서 보내면 거기에 데이터를 채워서 이런 형식으로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일이 꼭 필요로 해요. 파일이. 리소스 파일. 리소스 파일이. 그래서 그거는 여기 있는 리소스 디렉토리에 있죠. 예. 아, 요거까지가 이제 그 파일 뭐 기초 이름 정하고 인블럭 아웃블럭 이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쿼리에다가 이 쿼리 여기서 만든 요 쿼리 있죠? 요 쿼리에다가 리소스 파일을 읽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set field data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 봤던 그 구분 1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기 뭐가 궁금하신가요? 싱 API는 꼭 저 형식이잖아요. set 네, field data, 네, 그다음에 뭐 get field data인가? 뭐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뭘 모르시겠나요? 이거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다 아신다라고.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 이 다시 싱 한번 API의 형식인 거죠. 저렇게 아니 요청해라.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예. 저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뭐 하나 띄시려고 그러면 뭘 써서 내야 되잖아요. 예,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도 옛날에 보면 종이로 이렇게 써서 냈잖아요. 예, 예. 그럼 뭔가를 써서 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써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써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뭐냐? 데브센터에서 보시는 여기 예. 인블럭 이라는 예. 안에 요 내용을 기입해서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요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set 필드 데이터로 한 다음에 인블럭 쓰고 그 형식에 맞춰서 있는 것들 맞춰서 구분 그래서 꼭 0을 집어넣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하나 집어넣고 이게 요게 어렵다고 그러시는 예, 거였구나. 뭐 예, 파라미터 값들을 제가 줘야 이해를 되잖아요. 못했습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왜 이해할 필요가 없냐면 그냥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인데 set field data라는 게 있습니다. 이 XA 쿼리 내에 이 함수가 있는데 앞에 인블럭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그 인블럭은 여기서 정했죠. 인블럭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에다가 값을 넣어줄 거다라고 넣어주고 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이라고 넣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게 의심이 드시니까 자꾸 어렵다고 그러신 건데 일단 얘를 그냥 0이라고 넣으시고 이건 뭐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구분이 필요한데 요건 여기서 가져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구분을 지은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요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별게 없어요. set field 데이터에다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을 넣어주고 앞에는 인블럭을 그냥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인블럭을 머니보님이 저렇게 만약에 안 만드셨다면 손으로 넣으셔야죠. 8424 네, 넣으셔야죠. 인블럭 뭐 여기 그 데브센터 여기 있는 그 형식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넣으셔야죠. 예. 여기 있는 여기 예. T8424 인블럭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예. 다 쳐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인블럭 자리에다가. 예.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음. 그냥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요 구분값만 해서 예. 넣어줘야 되고, 이게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면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그런데 예. 다음 코드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query.request를 호출합니다. query.request를 호출하면 이제 서버에 보내는 거예요. Sing API 서버, API한테 보내면 이제 API가 서버에도 요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목록을 가져와라. 예.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대기 단계가 필요하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어, 뭐 설명은 뭐 많을수록 있으면 많을수록 예. 좋은가요? 계속 들어야지 안 예, 잊어버립니다. 그렇네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자, 지금 내 프로그램과 내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 PC 좀 따로 그릴게요. AP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증권사 서버로 갑니다. 서버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여기서 요청하는 시점에서 API한테 지금 데이터 가져오세요. 그러고 여기 리퀘스트를 딱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PI가 받아서 이 데이터를 서버한테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예. 뭐 미리세컨드든 마이크로세컨드든 하여간 걸릴 겁니다. 몇 미리세컨드가 됐든. 그러면 서버는 또 받으면 뭔가를 바로 주나요? 아니죠. 뭔가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막 찾아서 걔를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API한테 넘겨주겠죠. 그러면 얘가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세스 타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주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T가 걸리고 여기 T3가 걸리고 여기 T2 좀 뭐 자꾸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런데 하여간 이 세 종류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T1, 2, 3. 그럼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냥 계속 진행하고 가야 되나요? 안 되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뭐를 많이 쓰십니까? 슬립을 쓰시죠. 슬립을 쓰면 망합니다. 예, 슬립은 왜 망하느냐? 얘가 나중에 데이터가 오면 거꾸로 나한테 왔다는 콜백을 해줘야 되는데 예. 콜백에 대한 대처가 없어요. 슬립하면 계속 쭉 슬립하죠. 그냥 슬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PI 쪽에서 거꾸로 오는 이거를 이벤트를 받으면서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이벤트를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원하는 데이터가 올 때까지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겁니다. 안 가고 다음으로 요 부분에서 다음으로 진행 안 하고 윈도우 쪽에서 계속 이벤트를 줘요. 얘도 이벤트를 주고 데이터 왔다 이거 올 때까지 계속 이벤트 받으면 넘어가고 계속 여길 무한 루프를 돌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얘가 결국은 왔어요. 기다리는 사이에 그럼 왔구나 그러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예. 요거 슬립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파이썬만 배우신 분들 슬립 많이 쓰시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쿼리 이벤트에 파이썬 com.bump waiting 메시지라는 거를 계속 호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어려운 설명 드려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고급 강의에서. 그런가요? 예, 고급 강의에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예. 하여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OS는 내 프로그램에다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윈도우 OS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는 누가 주는 거냐면 API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마우스가 움직여 다니는 거 전부 다 이 OS가 전부 다 내 프로그램에다가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내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렇게 마우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무시 안 하고 그냥 무시해도 씹으면 안 돼요. 이게 두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메시지를 받았는데 문자를 받았어요. OS가 문자를 줬죠. 야, 너 이런 거 왔다 너한테? 그러면 이걸 보고 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신 무시는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시하는 애들 받았어? 이거는 해주는데 받았어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펌프 웨이팅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처리할 거고 필요 없는 거는 응, 받았어 알았어 이러고 계속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OS는 아 얘가 알았다니 다음 메시지를 또 보내야지 또 보내야지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그거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걸어놔서 그런데 XA 쿼리 이벤트 점 상태가 false이면 무한 while 문으로 돌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저게 true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예, 예. 저게 true로 언제 변하냐면 여기 다시 코드를 올라가 보시죠. 나와라. 언제 변하냐면 여기서 바꿔줍니다. 상태를 true로. on receive 데이터. 저 온리시브 데이터는 딱 저 이름으로 써야 되는 거죠? 네. 예. 저거 바꾸면 안 돼요. 예, 온리시브 데이터는 싱 API에서 데이터를 줬을 때 예. 처리하는 거니까. 저게 예.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 불찰입니다. 이 API랑 우리가 공동 투자해서 만든 게 이게 X 쿼리 이벤트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API는 뭘 투자하냐면 펑션을 투자해요. 주로 예. 펑션을 투자합니다. 그럼 내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뭘 투자하느냐? 주로 뭐 펑션을 나는 투자할 수도 있고요. 펑션을 투자할 수도 있고 나는 여기다 변수를 투자합니다. 주로 변수를 투자합니다. 조금만 하시네요. 살짝 발만 걸치시네요. 아니 펑션도 같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API는 주로 펑션을 투자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 중에 on receive 데이터는 누가 투자한 것 같습니까? API가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나요? 아닌가요? API에 있는 그 펑션 아닌가요? 함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맞는데 예, 예. 맞는데 이거는 API에 있는 펑션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여기다 그 껍데기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도 부를 수 있고 얘도 부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도 쟤를 부를 수 있고 쟤도 나를 부를 수 있는 예. 공동 뭔지 아시겠죠? 예. 실물은 API가 투자했고 예. 이름은 내가 투자한 뭐 그런 된 거죠. 그 다음에 상태라는 변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투자한 겁니다. 그쵸. 내가 투자한 예. 거예요. 그래서 API가 아까 요청했던 데이터가 예. 서버한테 요청했던 데이터가 왔을 때 예. API는 데이터가 왔네? 그러면 넘겨줘야지. 그러고 얘를 부르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왔다 이러고 on receive 데이터를 받았다 이거죠. 서버한테.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이제 내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짜놓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가 오면 무조건 여기다가 true라고 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저거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계속 기다리는 거죠. true 될 기다리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걸 슬립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윈도우는 계속 이 윈도우는 나한테 때까지. 예. 많은 메시지를 집어던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계속 집어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무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슬립을 써버리면 그냥 자요. 아무것도 안 받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태를 true로 만들 데이터가 오면 요게 이걸로 변하는 거는 일단은 아시겠죠? 예. 예. 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 처리를 하고 나면 자 이제 그러면 알겠다. 이제 데이터가 오면 빠져나가겠구나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왔다는 거잖아요. API가 안 왔는데 왔다고 할 일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를 빠져나가면 데이터가 온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온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온 데이터는 뭐냐? 아웃블럭이라는 이름의 hname 아웃블럭이라는 이름의 업코드라는 게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하나, 둘, 셋 파라미터가 셋이죠. 예. 아까 궁금해하셨던 건 여기 파라미터가 넷이죠. 예. 요건 넷. 요거는 그냥 넣어준 거. 예. 여기는 그냥 3개. 근데 여기는 i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샘플 보셨지 않습니까? 샘플 보시면 밑으로 40개씩 막 나오잖아요. 40개. 그래서 처음에는
요 40개 덩어리가 와 있다는 걸 물어봅니다. 너 몇 개나 갖고 왔냐라고 데이터를. 그럼 여기 카운트에 잡혀요. get block count 그래가지고 한 번에 40개씩 주는데 이 쿼리에는 40개씩 주는데 40개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마지막 데이터 같으면 그렇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몇 개나 가져왔냐라고 물어봐요. 예. 물어보고 나면 이게 40개 보통 40개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40개를 계속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40개를 루프를 돌아가면서.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는 hname이 오고 다음에는 up 코드가 있는 요게 0번째부터 39 그러니까 총 40개 네. 40개가 읽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걔를 갖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 계속 추가를 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 업종명, 업종 코드로 데이터 이렇게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리턴을 딱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 함수 하나만 호출하고 나면 우리는 뭐를 얻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얻어요. 예. 데이터 프레임이 오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는 업종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들어가 있는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예. 이 함수 하나가 하는 일이 되게 복잡하죠. 서버도 연결하고 뭐도 하고 뭐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냥 최종적으로는 나는 데이터 프레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불러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먼 그림이. 예.